안녕하세요. AI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AI 도구를 완성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트 실습 강의 11차 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냅킨 AI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냅킨 AI는 아이디어를 자동으로 정리, 연결해주고 마인드맵과 노트 형태로 시각화시켜주고요. PPT와 같은 슬라이드를 빠르게 제작해주는 보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냅킨 AI의 개념과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겠고요. 텍스트를 작성하고 시각 자료를 변환하고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공유와 내보내기를 통해서 팀업이나 또는 과제별 주제로도 활용성이 매우 높고요. 냅킨 AI는 텍스트를 작성하고 드래프트 기능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 자료로 변환하고 스타일을 저장하고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결과물은 PDF나 PPT 등으로 내보내기 할 수가 있고 공유 링크로 팀업과 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소개시켜 드릴 컨텐츠 AI는 냅킨 AI인데요. 냅킨은 복잡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고 시각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기반 정리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 떠올린 아이디어를 흩어지지 않게 정리하고 금방 잊혀지지 않도록 메모를 하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사고의 흐름을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냅킨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시나리오를 기획한다던가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기록해 두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 효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연관성을 찾아 하나의 구조화된 스토리보드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냅킨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냅킨 도구와 캔바와 같은 도구를 연계하면 정리된 아이디어를 바로 영상 콘텐츠로 옮길 수도 있어서요. 기획에서 제작까지의 과정을 빠르게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냅킨의 공식 사이트는 napkin.ai이고요. 이 사이트의 핵심 기능은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자동으로 변환해 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한 설명이나 메모를 하면 해당하는 AI가 정리를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마인드맵이나 플로우 차트, 데이터 그래프 또는 은유적 다이어그램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글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비주얼 자료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복잡한 내용을 발표용 자료로 바꿀 때 매우 유용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냅킨 AI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냅킨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가 매일 어떤 크레딧을 주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매주 500개의 AI 크레딧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이디어 발상이나 텍스트 생성, 시각자료 제작 등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자료 편집은 무제한으로 지원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PPT, docx, PDF, HTML 등과 같이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가져와서 재편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장 스타일이나 또는 표준 아이콘 세트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 툴을 설치하지 않아도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간단히 계정을 통해서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텍스트 글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New Napki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누르시면 드래프트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임포트 시키거나 새로운 메모장처럼 블랭크 냅킨을 열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완성된 문장으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AI가 초안을 작성을 해줌으로써 생각을 구체화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보고서라든가 브랜드 제안서, 발표 자료의 초안 등 업무 상황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래프트 위드 AI의 활용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New Napkin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프트 with AI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빈 공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중앙 입력창에 원하는 주제나 키워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메카넘 힐 로봇 담비의 교육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컨티뉴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글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냅킨의 첫 번째 화면이고요. 사인인이나 get 냅킨 프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ew Napkin이라는 부분을 누를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작성한 것이 있다면 라이브러리를 누를 수도 있겠습니다. New Napkin에서 드래프트 위드아웃을 눌러서요. 중간에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메카넘 힐 로봇 담비의 교육용 활용 방향 그리고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곳에서 AI를 사용해서 라이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는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나온 자료 부분을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인데요. 냅킨 AI가 텍스트 기반으로 생성된 자료를 시각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초안 드래프트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가 시각화하고 싶은 부분에 일단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스파크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제너레이트 비주얼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위쪽에 볼드, 이탈릭 이런 부분들의 보조 메뉴들도 보이실 수가 있고요. 스파크 부분 번개 모양을 한번 눌러서 보면은 이 텍스트를 읽고 있고 뭔가 인공지능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텍스트를 아래와 같이 시각화 모양을 만들어 주었고요. 각각의 색상이라든가 글꼴 크기 또는 비주얼 내용들이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 또는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 수도 있고요. UI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좋아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의 시각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백버튼으로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스타일로 한번 눌러서 보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색상이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단순해진 모양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할 거면 전체적인 이미지 색상을 맞추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텍스트와 이 텍스트와 관련된 디자인 시각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스파크 모양, 텍스트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 모양과 해당하는 부분을 엑스포트 하거나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떤 메뉴들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시각화한 자료로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여기 위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위아래처럼 다양한 보조 메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엑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PNG, SVG, PDF 파일 등 다양한 이미지 파일이나 또는 SVG 형식 PDF 파일로 인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결과를 보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아이콘별 상황입니다. 냅킨 AI에서는 다양한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부분은 화면이 여러 칸으로 분할되거나 또는 전체 화면 구성 방식 등 손쉽게에 해당하는 디자인 부분을 바꿀 수도 있고요. 팔레트 모양을 누르면 색상이나 테마를 설정해서 컬러 톤이나 스타일을 통일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되돌리기나 새로 고침 버튼 아이콘들도 있고요. 엑스포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각화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스파크 모양이나 A 또는 연필 모양, 사진 모양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AI가 개선을 하거나 제한을 주는 기능의 스파크 모양도 있고요. 또는 사각형 글자 안의 아이콘으로 텍스트의 스타일이나 크기 등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워드 문서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글꼴이나 크기 정렬 등을 바꿀 수가 있고요. 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직접 요소를 선택하고 세부적으로 수정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아이콘은 이미지 삽입이나 교체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임포트 이미지를 해서 업로드하고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로컬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사진이나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위치와 그리고 선택된 영역에서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편집 도구를 활용해서 사용자 맞춤형으로 결과물을 다듬을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엑스포트 비주얼 옵션 설명입니다. 자, 파일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냅킨 로고가 옵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료 플랜에서는 결과물 하단에 이러한 로고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요. 유료 플랜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로고를 제거하고 깔끔하게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만들어진 시각화된 자료들의 한 부분을 클릭해서 글씨를 고치거나 또는 색상을 변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색상 부분을 제가 만들어서 다른 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되돌리기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엑스포트의 옵션들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고 컬러 모드는 다크 모드나 라이트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밑에 로고가 들어가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일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 메뉴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스타일 부분인데요. 스타일은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역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빠르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글꼴 조합이나 아이콘 등 자동으로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재 적용된 스타일이고요. 체크를 없애서 나만의 스타일도 직접 Add New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쉐어하는 부분인데요. 자, 작업을 이제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냅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료 보고서를 만들 때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카피 링크를 하면 단순하게 냅킨 사이트를 알려주고 해당하는 링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톡이나 또는 이메일 등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메일 초대를 해서 권한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캔뷰에서 보기만 설정을 할 건지 또는 코멘트를 달 수가 있는지 또는 에디트도 하고 쉐어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오너라는 상황으로 소유권자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소유자가 공유 권한이나 편집 허용 여부들을 통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냅킨 링크를 이메일로 줬을 때는 상대방은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사인 구글로 간단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이렇게 계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스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링크를 받지 않고 냅킨 AI를 통해서 계정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링크에 초대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링크 초대를 받았을 때 계정을 선택했을 때 스텝에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냅킨을 어디에서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 화면이 있는데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용으로 쓰거나 또는 개인적 용도, 교사가 학생의 수업이나 학습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냅킨이 사용자한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서비스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계정 로그인 후 단계 확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후에도 사용 목적이나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면은 어디에 냅킨 비주얼을 사용할 계획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블로그, 뉴스레터, 소셜미디어 등 어떤 분야에서 사용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 시스템이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넥스트 버튼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저는 프레젠테이션 한번 선택을 해봤었고요.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냅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라는 부분이고요. 보통 소셜이라든가 또는 지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검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상황이 모두 이제 선택이 되고 나면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땡큐 메타플레이스 계정 이름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Create My First 냅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 다음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reate My First 냅킨 하면은 저희는 보통 어떤 메뉴 화면이라 또는 환경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냅킨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추가하는 두 가지의 방법의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텍스트를 붙여서 넣는 방법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준비된 글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해서 냅킨의 AI가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초안 형태를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저희 강의 초반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컨티뉴 해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화면 가운데 해당하는 텍스트를 넣고 컨티뉴 엔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용하는 방법은 위쪽에서 다시 설명을 모두 드렸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은 문서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쉐어 버튼을 누르면 쉐어의 이메일 주소를 누르고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 초대라든가 링크 공유, 그 다음 소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권한들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Can Editor and Share라는 부분으로 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에 Ad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드하고 나면은 오너라는 부분이 있고 초대된 사람의 계정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정된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제가 계정을 로그인한 부분이고요. 제가 초대를 해서 메타플레이스에서 같은 문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만 다를 뿐 지금 메카노밀 로봇의 교육용 활용 방안이라든가 같은 문서인 것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메타플레이스 사이트에서는 경이라는 계정의 아이콘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각자 마우스를 움직이면 같이 수정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냅킨은 작성한 문서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용자와 함께 공유하고 동시에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계정이 동시에 열려져 있고요. 텍스트나 편집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같은 문서에 접속해서 수정할 경우에는 변화가 즉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나 연구 보고서, 수업 과제 등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직접 공유된 화면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경희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이 된 거고요. 오른쪽은 메타플레이스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희 프로젝트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 메타플레이스 오른쪽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메타플레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움직임을 하면 경희라는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메타플레이스의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는 스크롤은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메타플레이스 쪽에서 초대받은 곳인데요. 에디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의 교육 극대화 체험 부분을 가지고 블럭을 잡았고요. 블럭을 잡는 순간 왼쪽에도 블럭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파크 모양을 눌러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시각화 자료를 만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경위 계정에서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의 극대화 부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우스가 지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스타일 부분으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서 확정된 부분의 결과물이 같이 동시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냅킨의 공유 기능은 실시간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요. 팀 단위 작업이나 떨어져 있을 때 같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냅킨 AI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냅킨 AI의 개념과 기능들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드래프트 기능을 활용해서 텍스트와 컨텐츠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았고요. 다양한 시각자료 변화와 스타일 지정이 가능하다는 실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결과물은 다양한 파일의 형식으로 내보내질 수가 있고요. 다양한 팀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1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